자, 우리 10강부터 해볼게요. 9강을 좀 나중에 하고 10강부터 해봅시다. 짜잔. 우리 한반도 지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한국사를 수강하게 되면서 한반도 그 지도를 그리는 나뭇가지. 어? 아니에요. 한반도 지도. 누가 봐도 한반도 지도죠. 우리나라 영토를 크게 그린다고 뭐라고 하는 경우는 또 처음 봤는걸? 여기가? 뭐, 그래요. 자, 이렇게 보고 여기 중국이다라고 봅시다. 연해주일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체크를 했었지만, 여기가 이제, 어디야? 여기가 어디라고 불렀었지? 맞아요. 산둥반도. 당시 중국은 무슨 나라? 당나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머, 화면이 잘 안 보이네. 살짝 옆으로 해서, 당나라다. 발해부터 같이 한번 가볼 건데요.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했잖아, 얘들아. 그치? 멸망한 고구려 영토 일대에서 이제 옛 고구려 장수 출신이었었던 대조영이 동모산 지린성 근처에서 원래는 진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일대왕 우리 얘들아, 발에 세운 사람 누구라 그랬었어 지금? 그렇지. 그래서 대조영을 우리가 고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나라의 이름을 진이라고 지었었습니다. 이후에는 발해라는 이름으로 다시 국호를 변경하게 돼요. 동모산 기슭에 진이라는 이름으로 건국을 했다. 사실 발해에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되는 왕은 세 왕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명의 왕은 이대왕부터입니다. 고왕은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오케이야. 자, 이대왕은 무왕이에요. 대무예가라고도 하는데요. 대무예가. 우리 발해가 어떻게 건국이 된 거야? 고구려가? 어떻게 됐지, 고구려가? 맞아. 고구려가 멸망했잖아. 그러면서 건국이 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구려는, 누구가 싫을까? 자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싫지 않았을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 당나라였어. 그래서 무왕 때는 당나라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자, 그 포인트를 짚어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대왕 때는요, 당과 어떻게 했다? 자, 대립하는 양상을 띄었다라는 거. 자, 당과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발해랑 당이랑 여기가 당나라잖아. 중국이잖아. 그래서 요 일대, 만주 일대를 통해 가지고 대립을 하는 양상을 띄었는데 당이 신라와 그리고 당나라에 포함되지 않은, 속하지 않은 말갈족들을 흑수말갈이라고 하거든요. 자, 흑수말갈족이랑 같이 해가지고 동맹을 맺는 거야, 또. 이러면 우리 얘들아 봐봐. 나제동맹, 나당동맹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한테는 조금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대왕이었었던 무왕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동맹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발해와 일본. 그리고 우리 676년 이때 나당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당나라가 어디랑 전쟁 중이라 그랬었어? 돌궐이랑 전쟁 중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돌궐과 같이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맹을 체결했었다. 자, 그래서 돌궐과 이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세 나라들끼리 동맹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동맹을 통해서 동맹을 결성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당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었겠죠. 당을 견제하고 발해는 일본과 처음으로 통보를 합니다. 여기에서 발해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일본에 국서를 전달하는데 이 전달한 국서에 고구려 계승의식이 잘 표방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발해는 어디의 역사야? 두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역사야. 그런데 발해가 자꾸 중국의 역사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날의 이 북한과 그리고 북한 위에 있는 만주의 땅들, 간도를 다 이제 중국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동북군정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토들까지도 사실은 중국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냥 뭐래 헛소리야 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기기에는 사실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이 중국의 인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무왕 때 어디를 장악하냐? 북만주 일대를 장악합니다. 북만주 일대를 장악한다. 당시 장문유를 파견하여서 요동에 있는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이렇게 특징을 같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산둥반도 등주, 덩저우라고도 하거든요. 등주, 덩저우 공격을 했었었다. 자, 그래서 요서 지역에서 우리가 당군과 격돌을 하는 등 당과 이제 심히 대립하는 모습들이 여럿 보여져요. 그리고 누구랑도 사이가 안 좋았었냐면 신라랑도 썩 좋지 않았었거든. 신라가 이제 발해를 공격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 보면 여기가 이제 신라고 위에 발해도 이제 쭉 나아가가지고 영토를 넓히고 당과 대립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발해는 외와 저 위에 돌궐과 연합을 맺었다라는 특징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왕 때는 이렇게 당과 대립을 했었는데 그 다음 왕이었었던 3대 왕이었었던 문왕 때는 문왕이 굉장히 똑똑하고 회박하고 박식한 인물이었었단 말이야.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우리가 당과 대립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다? 당과 친하게 지내기로 한다. 자, 그래서 대흠무 문왕은 어떤 선택을 하냐? 당과 친하게 지내자. 자, 당과 대립했다가 어떻게 된대? 친하게 지낸대. 재원아, 어떻게 지낸대? 네, 친하게 지낸다라는 것이죠. 자, 친하게 지내자 해서 당나라의 이 제도나 아니면은 뭐 성의 모습들을 많이 본따오는데 대표적으로는 삼성, 육부, 그리고 당나라에 뭐가 있냐? 국자감이라는 게 있어. 근데 국자감을 가지고 오는데
당에서는 국자감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우리 발해가 이제 좀 수용을 해오게 되면서 독자적으로 국자감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국자감을 설치한다라는 것. 국자감은 최고의 교육기관의 주자감. 죄송해요. 주자감은 최고의 교육기관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니, 선생님 그냥 국자감 하면 되지 왜 주자감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들여와요? 고구려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야? 다른 나라의 도움은 필요 없어. 독자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이 독자적인 계승 의식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육부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옆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명칭들이 이 당나라의 명칭과는 조금 다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 당만 친하게 지내서 될 게 아니잖아. 신라랑도 대립했다 그랬지? 그래서 신라와도 교류를 했어요. 자, 신라와도 교류를 해서 신라로 통하는 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신라도를, 길도자인 거야. 자, 신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신라도를 개설하게 된다. 이렇게 안 적어 놓으면 후회할걸? 적어야겠지? 우리 검정색 사오정들 적어야겠죠? 너무 프리하게 듣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왕 때도 일본에 국서를 전달을 했어요. 일본에 국서를 전달하였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왕 때 발표했었던 이 전달했었던 국서에는 어떤 말을 쓰냐? 우리 문왕이 고려 국왕이다. 천손을 자처하겠다. 하늘의 자손 천손을 자처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교 이념을 좀 수용을 해요. 불교 이념 수용. 근데 그냥 불교 이념이 아니라 전륜성황이라고 해서 이제 연호 같은 것들도 고구려는 되게 독자적으로 썼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독자적인 연호들을 불교식 연호로 많이 사용을 했었다라는 거 이따가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릴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은 누구냐? 다름 아닌 10대 왕이었어. 자, 문왕 때 이것도 알아두세요. 수도를 천도하는데 원래는 중경에서 상경으로 가요. 중경에서 상경 용천부로 이동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상경으로 또 옮기게 돼요. 어쨌든 학교 교과서에는 어디까지 나오냐? 여기까지 나와. 즉 문왕이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이동하였다.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과 친선 관계를 맺게 되면서 당나라의 이 수도에 있는 성의 모습을 본딴 장안성을 모방한 성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주작대로 같은 길들도 만들게 된다라는 거. 삼성육부 이야기만 조금 더 여기 옆에서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고려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외워야 되는데, 자, 중국에서의 삼성육부의 명칭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에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외우면 재미가 있어, 없어?
없겠지? 설명을 좀 해줄게. 자, 문화성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발의하는 기구야. 자, 발의를 하게 되면은 중서성에서는 무엇을 하냐?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의논을 하고 채택을 하는 기구였었다는 거지. 그럼 그 안건에 대해서 상서성은 뭐 해야겠어, 이제? 그치, 실행하는 기구, 집행기구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는 기구와 채택하는 기구, 실제로 실행하는 기구 중에서 어떤 기구의 권력이 가장 강했을 것 같아요? 실행, 그렇지. 실행하는 기구가 가장 이제 주요 기구로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주요 기관을 세 군데로 나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는 거야? 삼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세 개의 성이 있었다. 자, 거기에다가 이 상서성에는 집행기구니까 중요하니까 부속 행정부서를 넣어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육부라고 불렀어요. 육부라고 불렀었다.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또는 공조라고도 했는데요. 이렇게 6가지의 부서를 두게 되면서 이호, 예, 병, 형, 공으로 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부는 뭐 하는 것이냐면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인사죠, 인사. 진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나라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뽑는 것을 인사라고 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회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이제 회사에 우리가 입사 지원서를 넣었어. 면접도 봤어? 그러면 이제 우리 만약에 내가 합격인지 아닌지를 전화나 메일로 넣어준단 말이야. 뭐 발표하는 것들도 있잖아. 전화를 주게 되면 딱 받았어. 네, 여보세요. 저 유진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 네, 유진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땡땡 컴퍼니 인사과 몇 팀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인사과. 즉, 사람을 뽑고 채용하고 등용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이다. 인사과 관리를 교육시키는 기구로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호부에서는요. 선생님이 지호에게 용돈을 주면 기쁘겠죠. 그쵸? 선생님이 지호한테 5만 원 줄 거야. 그럼 지호 이 5만 원 어디에다 넣을 거예요? 주머니에다가 넣겠죠. 세금을 떼겠다고요? 자, 주머니에다가 넣겠죠. 그쵸? 주머니. 이렇게 용돈을 받으면 호주머니에 넣는다라고 해가지고 호조, 나라의 돈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선생님이 용돈을 주면은 후후후 웃음이 나온다. 호조. 호부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예부는 예의를 갖춰야 돼. 누구한테 예의를 갖춰야 될까요? 왕? 아, 근데 왕한테는 당연히 예의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왕한테 예의 안 갖추면 죽는 거 아니야? 그치? 왕 말고 누구한테도 예의를 갖춰야 될까? 다른 나라 사신. 다른 나라 사신은 누구를 대신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왕을 대신해서 온 사람이야. 그래서 예의를 갖춘다. 이걸 뭐라 그래? 외교라고 하죠. 병부는 병사, 군사. 형부는 뭐 예를 들면 형법 제21항 정당방위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언한다. 땅땅땅. 이거 뭐야? 재판할 때 쓰는 말이잖아. 형법, 즉 사법이에요. 법에 관련한 재판기구, 사법기구다. 공부는 토목과 건축, 토목과 건축 해서 총 6부의 명칭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6부. 이 삼성 6부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어떤 나라라고? 구구려를 계승한 독자적인 나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이 명칭을 그대로 쓰진 않습니다. 발해. 자, 발해에서는 그러면 어떤 명칭을 썼냐? 일단은 자, 여러분들 중대성이라고 해가지고 중서성이랑 이름이 좀 비슷하죠? 자, 중대성, 선조성, 그리고 집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정정당당하게. 그래서 정당성.
정당성.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지만 명칭이 다른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이렇게 있다.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자, 그럼 이 정당성에 있는 육부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나뉘어져요. 이렇게 나뉘어진다. 자, 왼쪽에 좌사정, 오른쪽에 우사정을 두게 되는데 명칭이 충, 인, 의, 지, 예, 신으로 명칭마저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중국의 육부처럼 하는 역할은 비슷해. 중국에서는 이부, 후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와 다름이 없다. 근데 명칭을 우리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명칭을 다르게 생긴데 충인을 지혜신, 충성하다의 충, 그리고 인은 뭐야? 사람 인자가 아니라 여기서 인은 이 인자야. 무슨 인이에요? 어질 인자죠. 그쵸? 어진 마음, 그리고 정의할 때 의, 지혜할 때 지, 예절할 때 예예, 신하할 때 신. 이거 어떤 사상에서 조금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야? 재원아? 그렇지. 유교.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유교적 덕목으로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포인트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유교적 명칭을 사용하여서 독자적인 통치기구 명칭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다음 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이 발해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왕들 몇 명이라고 얘기했어? 3명이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무왕, 두 번째 문왕까지 나왔어. 세 번째는 누굴까? 성왕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써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옆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10대 왕입니다. 선왕이 되겠습니다. 선왕의 이름에다 물결을 쳐주시고 전성기의 별을 달아주십시오. 이때 백제의 역사에서 가장 최전성기를 맞이한 시기니까요. 아시겠죠? 자, 선왕, 발해라고 하지 않았나요? 백제라고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발해라고 했어요. 네, 진짜 백제라 그랬어? 미안해, 얘들아. 실수. 자, 대인수. 발해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우리 발해가 무엇이라고 불려지냐면요. 해동성국, 동쪽의 강력한 나라라고 불려지게 돼요. 자, 일단은 이 사람은 대조영의 아우였었던 대야발의 이제 자손이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때 서남 때 우리가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하고 복속하면서 더불어 이제 영토도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진출을 해? 요동까지 진출했었다. 요동까지 진출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남쪽으로는 이제 신라와 국경을 접합니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했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지방이 이제 영토가 넓어졌잖아. 영토 확장. 이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체계적으로 잘 다스려야 진짜 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5경 15부 62주 로 지방 통치, 지방 행정 제도를 마련했었다. 네, 2주의 지방 제도를 마련했다. 지방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거. 5경 15부 62주 중에서 경자는요, 수도 경자야. 발해는 수도가 몇 개라는 거야, 그러면?
5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최전성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전성기가 오게 되는데 결국에 나중에 가가지고는요, 우리가 이제 15대 왕, 애왕 때 누구의 침입?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 요렇게 해서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제 훑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줬으면 좋겠는 이 제도들은 여기 보세요. 통치제도 정비 옆에다가 써놨죠? 통치제도, 발해의 통치제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대성, 선조선, 전당성으로 발해만의 삼성 육부제로 중앙을 통치하였으며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여기 옆에 또 어떤 부서를 두게 되냐면 중정대라는 발해만의 이 기구를 두게 됩니다. 자, 중정대는요, 암행어사 출두요. 들어본 적 있어? 암행어사 출두요. 뭐 하는 기구야? 어사대라 그래가지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였어요. 관리의 비리 감찰. 어디의 기구? 발해만의 독자적인 기구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문적원. 누구의 초성과 비슷하죠? 자, 문적원은 말 그대로 이 글자를 착착착착 보관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하는 기구가 있어요? 서적과 외교 문서를 담당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한번 볼게요. 주자감도 있었다 그랬어. 주자감 뭐야? 발해의 최고의 교육기구. 발해 최고의 교육기구. 발해 최고의 교육기구까지 있었던 것.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떤 교육을 시켰냐? 얘들아, 어떤 교육 시켰을 것 같아? 유교적 교육기관. 유교적 교육기구를 설치를 했었다. 이렇게 해서 중정대, 문적원, 주자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지방은요, 5경 15부 62주로 통치를 했다 그랬죠. 이 중에서 5경은 뭐예요? 전략적 유충지예요. 전략적 유충지. 자, 15부 할 때 부서를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 부는 뭐겠어요? 지방행정의 중심지가 된다. 지방행정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62주 지방을 이렇게 더 62주로 크게 나눠 놓았다는 것이잖아. 자, 62주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이 망포동처럼 지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리고 그 지방관을 파견한 다음에 이제 촌주가 이 담당을 해가지고 지역을 다스렸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사제도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군사제도는 오늘날처럼 군인하고 끝이 아니야. 수도 중심을 지키는 중앙군과 그리고 변방의 치안을 담당하는 지방군이 있어요.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다. 자, 중앙군은요, 왕군과 수도를 방위하는 군대인데
10위라고 하는 중앙군이 있었었고요. 지방간은요, 주요 유충지에 별도로 군대를 파견해 놓았었던 거지, 딱 이제, 지방군의 명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군대 배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끝을 내보려고 했는데 끝을 낼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많이 나왔었던 게 있어. 무엇이냐면 연호야, 연호.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사용했다? 독자적인 연호를 많이 사용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왕, 2대 왕, 3대 왕, 10대 왕이야. 이름 뭐라 그랬어? 무왕, 문왕, 선왕이야. 무왕, 문왕, 선왕이야. 자, 무왕 때 연호는 무엇이었냐? 인안. 문왕 때는 대흥 또는 보력. 왜 연호가 두 개예요? 대흥보력 금융성법대왕이라 그래가지고 이 금융성법의 전륜성법의 이 불교 이념을 수용했었던 불교식 연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왕의 딸들의 이 무덤에서 이러한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게 근거로 나와 있고요. 일단은 대흥, 보력 두 개의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 마지막 건흥이라고 해서 총 3개의 연호를 사용했다. 인대건. 인대가 늘어나서 아킬레스 건이 아파. 인대, 건, 이러한 연호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미역 뒤로 넘겨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정답 맞춰봅시다. 1번. 발해는 무왕 때 흑스말갈과 손을 잡고 당을 압박하였다. 맞아요? 아니지, 얘들아. X. 발해는 무왕 때 흑수마늘갈이 아니라 일본과 돌궐과 같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X. 흑수말갈과 당은 서로 연합해가지고 신라까지 3명이 연합을 했었던 거죠. X. 2번. 문왕은 수도를 상경용천부로 옮겼다. 상경용천부 맞습니다. 정답. 자, 3번. 발해의 문왕은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산둥반도를 공격했던 건 누구야? 문왕이 아니라 무왕이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X. 자, 4번. 발해의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려졌다. 연호는 무슨 연호를 사용했다? 건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전성기를 이루었었다. 자, 5번. 발해의 문왕은 신라와도 교류하였다. 신라와도 교류하였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6번. 발해는 누구 때? 선왕 때 옛 고구려의 땅을 대부분 회복하였다. 어떻게 회복한 거예요?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하면서 옛 고구려의 영토만큼이나, 그래서 연해주와 요동까지도 모두 차지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자, 7번. 발해의 중앙정치기구는 당을 본떠 삼성육부. 자, 그리고 발해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발해의 정당성이 뭐 하는 기구니까? 그렇지, 집행하는 기구니까 여기가 가장 권력이 강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누어서 유교적 명칭을 사용한 충인의 지혜신이라고 하는 육부를 두었었다. 발해에서 관리들이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대의 역할을 하는 기관 어디다? 중정대이다. 중정대이다. 10번. 발해는 어디에 공격을 받아 멸망했어요? 거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신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